자, 올해도 이제 2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송년회 같은 모임들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계실 텐데요. 이 모임 저 모임 바쁘게 참석하면서 사람들은 정작 챙기지만 핸드폰이다, 지갑이다, 장갑이다, 소지품 잃어버리고 다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고 꼼꼼하게 자신부터 챙겨야 될 텐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변 정리 정돈에 능하고 자신의 물건도 잘 잃어버리질 않는다고 하는군요. 과연 어떤 비법들이 있을지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주변 정리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도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기준으로 저는 실패한 사람이 이미 틀림없습니다. 거의 매달 그 우산을 새로 사야 하는 형편인데 특별히 그 물건 잃어버리지 않는 비법은 어떤 게 있던가요? 저도 좀 배우게요. 네, 제가 예를 들어요. 예. 외국계 명품 기업의 박 이사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네. 지금껏 물건을 그분은 잃어버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우산 하나, 볼펜 한 자루도 어디에 두고 내리거나 한 적이 없는데요. 그 비법은 필요할 때 헤매지 않도록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랍 속까지 늘 완벽하게 정리해두는 정리정돈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네. 접착 테이프 하나를 찾느라 여러 서랍들을 뒤지는 수고를 하지 않고 집에서도 늘 같은 자리에 자동차 키를 두고 같은 자리에 휴대폰을 둡니다. 잠깐 외출할 때도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네네. 미팅 자리에서도 일어설 때나 차에서 내릴 때에도 늘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물건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작은 디테일이 뭔가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기는 늘 같은 자리에 물건 두고 평상시에 정리정돈 잘하면은 잃어버릴 일이 없긴 한데요. 네. 그런 성격 가진 분들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관계에서는 그런 성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 만난 분의 가방 속까지는 들여다보기 그렇죠. 어렵지만요. 예. 간혹 지갑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데요. 그렇죠. 앞에서 꺼내 보시니까. 그렇죠. 그때 보면 각종 영수증하고 지폐, 신용카드, 명함 등이 뒤섞여 있는 불룩한 지갑도 있고요. 깔끔하게 몇 가지 카드와 적당한 지폐들로 정리되어 있는 지갑들도 있습니다. 네. 지갑 하나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만 보고도 어떤 사람인지 상상하고 평가는 계속되기에 쓰지 않는 카드는 정리하시고요. 예. 자주 쓰는 카드 몇 개와 적당한 현금을 넣은 잘 정리된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깔끔한 인상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갑을 꺼낼 일이 있다고 치면 지나치게 뚱뚱하고 정리가 안 되고 이 산만한 지갑은 그 사람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을 텐데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직장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직원들 책상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하긴 그렇죠. 네, 완벽주의자처럼 아무것도 없이 너무 깔끔한 책상이 있는가 하면요. 어지럽게 느려져 있는 책상도 있습니다. 네. 전자의 경우에는요. 회사에 대한 애정은 있는지 일에 대한 열정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요. 예. 후자의 경우에는 기밀 서류를 맡기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기에는 왠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책상 한 가지만으로도요. 보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책상 위 풍경도 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래야 되겠군요. 책상을 너무 어지럽게 두는 건 당연히 안 될 테고 너무 깔끔해도 문제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적당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까? 네, 적당히 정리정돈하는 것도 좋지만요. 예. 책상 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혹 책상 위에 자동차 미니어처나 인형이 장식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본인의 개성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책상에서 전문성을 찾기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가족 사진이나 아이가 그린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는 책상도 있잖아요. 예. 그런 책상 또한 바람직한 회사 풍경의 책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집이 아닌 회사의 책상은 개인 책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자신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지닌 사람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자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성이나 관심사를 보여주려 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꾸며야 합니다. 네. 어떤 직장인들은 근퇴 여부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어렵게 일부러 책상을 어지럽혀 놓는다. 심지어 의자에 옷을 걸어두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사실 그런 것도 이제 금방 탄로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책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전문성이 있고 책을 참 많이 읽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책상 위에 책 많이 갖다 놓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 예. 책도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업무에 관계없는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책 등을 꽂아둔다면 일은 안 하고 이런 책이나 읽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할 겁니다. 네. 혹은 또 부장님 책상에 파워포인트 따라하기 등의 뭐 기초적인 책이 꽂혀 있다면 이 또한 보는 이들이 그의 역량을 의구심을 갖게 할 것이고요. 그렇죠. 네, 중견 가구에서 대표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직원들 퇴근 후에 빈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어느 날 한 책상에 눈길이 멈췄다고 합니다. 네. 재무부장님의 책상 위에 책 한 권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책이었습니까? 책 제목이 글쎄 이직에 성공하기 뭐 이런 제목의 책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책을 보면서요. 아직 임원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고참 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만이었는지 이직이나 하려나 싶어서 배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겠죠. 또 그 책을 읽고 있을 부장님을 생각하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내 책상 위를 책으로 장식하는 것도 좋지만요. 어떤 책이 있는지 한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업무에 관련된 책과 서류들을 제외하고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정돈해서 자신의 전문성, 현재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엿보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네. 어떤 책을 책꽂이에 꽂아둘지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군요. 집에서는 사람 만났을 때 또 직장 조직 생활에서도 평소 하던 정리정돈의 습관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둬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생활화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걸 텐데 정리정돈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머리가 어수선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요. 예.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해 보십시오. 네. 어지럽던 머릿속도 정리되면서 새로운 마음이 들고 좋은 아이디어도 쉽게 떠오를 수 있고요. 네. 일의 진척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고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사야 하는 그런 시간조차 아까워서 미리 예방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심함을 그저 꼼꼼한 성격이네라고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요. 예. 지금부터라도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엉뚱한 데 쓰여지는 내 소중한 시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최근 들어서 정리정돈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만은 네.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런 열풍도 생기는 거겠죠. 그나저나 우리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 지금 책상 앞 풍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 전문성이 엿보일 수 있도록요. 아주 전문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략적으로 책상도 손질을 하시는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주변 정리 디테일을 배웠습니다. 제니 휴먼 리소스의 김소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